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저녁 10시에 저 태국 FM은 문화라이브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썸네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피해자다. 피해자다. 출판사 천년의 상상은 오늘 20일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된 책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출판사 천년의 상상에서 펴는 책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조선일보에서 그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여러 지금 그 신문사에서 이 책을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이 책을 한 권 가서 사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살아낸 끝날 수 없는 생존의 기록 이렇게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면 말이죠. 박원순 시장은 내실에서 둘만 있을 때 소원을 들어달라며 안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문자를 보냈고 런닝 셔츠 차림의 사진을 보내면서 나한테도 손톱 사진이나 잠옷 입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누가 봐도 끔찍하고 역겨운 문자를 수도 없이 보냈다. 출판사 천년의 상상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김잔디 가명입니다. 김잔디 씨의 이 같은 목소리가 담긴 책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는 김 씨가 입은 피해 내용과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이어진 2차 가해와 그로 인한 상처를 극복한 과정 등 생존의 기록을 담은 책이다. 김 씨는 이 책에서 지난 2020년 4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 조직 내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밝힌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음을 깨달았다며 사법 절차를 밟기로 결심한 계기를 밝힌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씨는 오랜 시간 지속된 박원순 시장의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성폭행 사건으로 골마 터진 것이었다며 나는 죽고 싶었지만 죽기를 결심했기에 그 죽을 각오로 죽을 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입었던 피해에 대해 바로 잡아야 죽는 순간에라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그와 나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나의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법 절차뿐이라고 생각했고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게 지금 현재 그 김잔디 씨가 얘기하는 그와 나의 사회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력이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상사가 얘기를 하면은 그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제가 속했던 직장 생활할 때 제 위에 계신 분이 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이 술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술을 많이 먹고
술이 과하게 취한 날은 보면은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인데, 그거 참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기도 하지 못하고 꿍꿍 앓고 이렇게 참아왔던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말이죠. 만약에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그만 소장하고 단판을 짓고 당신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서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잔디 씨라고 하는 분은 비서였고, 고 박원순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요구하는 거 참 대하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이 조금 사라져야 되죠. 좌우 진영을 떠나서.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동물들과 여타의 동물들과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생각할 줄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염치도 알고 체면도 아는 겁니다. 근데 동물들은 체면을 모르죠. 모르니까 그 호랑이를 놓고 보면은 그 호랑이 새끼를 난 자기 그 딸하고도 교미를 합니다. 호랑이는. 그거는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을 알죠. 그리고 염치도 있고 체면을 알기 때문에 그 동물들하고 여타에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위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좀 지양을 해 나가야 되죠. 용기 있게 김잔디 씨가 이렇게 책을 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한번 책을 사서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 씨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피해 호소인으로 불리는, 이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게 저 좌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닌가? 피해자지 왜? 피해자지 피해 호소인입니까 이게? 피해 호소인으로 불리는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를 겪은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그는 모두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일은 너무나 힘겨웠다. 그 김잔디 씨가 힘겨웠다 그 말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니까 김잔디 씨가 평소에 존경했던 사람들까지도 김잔디 씨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서울시장 비서로 일하게 된 경위와 4년간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며 수행한 업무, 2017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박 전 시장의 부적절한 연락 등 구체적 피해 내용을 밝힌다. 김 씨는 서울시청에 복귀해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다며, 나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한다. 출판사는 이 책은 이념적 지형에 따라 절대적으로 갈린 양대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사용되거나 복무되는 것을 거부한다며 2022년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전 구성원에게 우리가 지키고 마땅히 가꾸어 나가야 할 공동체의 정의와 윤리적 가능성을 묻는 불편하지만 피해서는 안 될 유효한 질의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참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물론 그렇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은 우리 그 말에 있지 않습니까? 벼가 익으면 그 수그린다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말로 그 겸손하면서 올바르게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이 참 그 위치에
그 높은 상사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하나의 스탠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망각하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목에 그냥 꿋꿋하게 힘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인간미, 인성이 안 된 겁니다. 인성이. 그러니까 그 인성을 초지일관 지키면서 나간다고 하는 게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명상도 하고, 불교에서는 참선도 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다시 한번 깨우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르게 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바른 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출판사 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좌우 진영을 떠나서 인간의 기본 도리, 기본 자세. 그러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우리 사회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우쪽이나 좌쪽이나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참과 선,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행해 나갈 때 건전한 대한민국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내일 이 책을 한 권 서점에 가서 사보려고 합니다. 오늘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10시에 책을 한 권 소개했습니다. 문화라이브 책 소개.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피해자다.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피해자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